안녕하십니까. 운동재학습연구소 연구원 제이입니다. 요즘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보들도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재학습연구소에서는 실험 장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떠돌고 있는 운동 이야기들을 직접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만 해도 충분한 복근 운동이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잘하기 위해선 튼튼한 코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코어 근육들 중에서 대표적인 근육으로 복부 근육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만 해도 충분히 복근 훈련이 되겠구나 라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해보기 위해서 제 선배님인 S연구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부의 근육의 활성을 볼 수 있는 근전도 검사 장비를 부착할 것입니다. 그 이후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크런치, 레그레이즈 이 4가지 운동을 시행해봄으로써 복부 근육의 활성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야. 예, 선배님. 옷 벗어라. 네?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EMG 붙여야지.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연구원 S입니다. 근전도 검사란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보통 줄여서 EMG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선 신경으로부터 활동 전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때 그 전위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근육이 얼마나 많이 활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신호가 클수록 근육에서 더 많은 전기 신호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근육에서 더 많은 수축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EMG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사용한 EMG는 서피스 EMG라고 하여 피부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착 위치나 피부 상태, 체지방 양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실험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및 복근 운동에 따라 복부 근육의 활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피스 EMG를 사진에서처럼 복직근과 외복사근에 부착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초록색은 흔히 식스팩이라고 불리우는 복직근에 해당하는 신호이며, 빨간색은 외복사근에 해당하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크런치랑 레그레이즈에서 훨씬 더 큰 복부 근육의 활성, 특히 복직근의 활성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에서 복부 근육의 활성이 현저하게 작게 나온 이유가 혹시나 중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중량을 한번 더 많이 높여서도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의 중량을 거의 체중의 2배 가까이 증가를 시켜보아도 복부 근육의 활성이 약간 증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크런치랑 레그레이즈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고중량으로 진행하더라도 복근 운동은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 복부 근육들을 강화시키려면
특히 흔히 우리가 식스팩이라고 불리는 복직근을 강화시키려면 따로 복근 운동을 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의 중량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 이제 외복사근의 활성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결과가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중량의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복압을 강력하게 잡고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끔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인간의 허리는 자연스러운 아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복압을 줄 때 복부의 근육들이 힘을 주는 방향은 골반을 뒤로 후방경사시키는 방향으로 주어져야 우리가 허리의 중립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골반을 후방경사시키는 데 주로 작용하는 근육이 바로 이 외복사근이기 때문에 점점 중량이 올라감에 따라 외복사근의 그 활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그 바를 정말 정확하게 정 가운데다가 위치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바를 우리 신체의 정중앙에 배치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있는 그 플레이트의 무게의 오차가 정말 완벽하게 0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레이트의 오차마저도 0이고 바도 정말 정중앙에 위치를 잘 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 자체가 양쪽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오차가 0일 확률은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스쿼트를 할 때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좌우 힘의 밸런스가 깨질 것이고, 그렇게 깨진 힘의 밸런스로 인해서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직근보다는 외복사근이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의 중량이 올라감에 따라 외복사근의 활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좌우의 밸런스뿐만이 아니라 앞뒤의 밸런스도 분명히 충분히 깨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좌우, 앞뒤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그거는 어떠한 회전하는 그런 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체 내에서 그렇게 회전하는 동작을 일으키거나 또 회전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근육으로서 외복사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의 중량이 올라감에 따라 복직근보다는 외복사근의 활성이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중량의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할 때 코어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3차원적인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복직근보다는 외복사근의 훈련을 열심히 해줘야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험 결과를 총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하더라도 복근 운동은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복근 운동을 따로 해줘야 된다. 세 번째, 고중량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에서 코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복직근보다는 외복사근을 훈련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내용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실험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인간 연구의 특성상 개인마다 결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정량적보다는 정성적인 차원에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운동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여 실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